안녕하세요. 장학론 저널쓰기 발표를 하게 된 학번 2025-1027 작성자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널입니다. 관찰일시 2025년 9월 2일 수요일 10시 30분 관찰 대상 만 1세 땡땡이 관찰 상황 오전 자유놀이 및 미술활동 시간 관찰 주제 물통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입니다. 오늘 땡땡이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가방에서 물통을 꺼내 손에 꼭 쥐고 다녔다. 교사가 땡땡이야 물통은 자리에 두자 나중에 마셔보면 어떨까 라고 부드럽게 안내했지만 땡땡이는 즉시 울먹이며 싫어 내 물통이야 라고 말하며 물통을 더 세게 움켜쥐는 모습이었다. 이후 블록놀이 중에도 한 손에는 물통을 꼭 쥐고 있었으며 친구가 우연히 물통을 건드리자 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밀치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교사가 다가가 물통이 땡땡이 옆에 있으면 괜찮을까? 라고 묻자 땡땡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손에서 놓지는 않았습니다. 미술활동 시간에는 색연필을 잡는 대신 물통을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해 활동에 참여가 많이 어려운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물통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았고 단순히 고집이 아닌 불안함을 조절하려는 자기 위안의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는 이유를 이해해보고 어떻게 하면 물통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땡땡이의 행동은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전이 대상에 대한 의존 행동으로 보입니다. 만 2세는 자아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낯선 환경에서 사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물통을 갑자기 떼어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물통을 땡땡이 자리 옆 공간에 두거나 물통이 땡땡이를 기다린다는 예측 가능한 언어적 안내를 제공하면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과 속에 물통 확인 시간을 넣어 자율성을 지켜주는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땡땡이의 행동은 단순 집착이 아니라 정서의 안정과 애착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가 일관된 반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 물통을 들고 있도록 점진적인 분리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실에서는 물통 대신 편안함을 주는 작은 손수건이나 인형 등을 제공하여 안정 대체물로 전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사가 함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이 정서적 안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교사 피드백 반영 및 가정 연계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실 내에 땡땡이의 물통 자리를 마련하고 놀이 전 물통은 여기서 땡땡이를 기다릴 거야 라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중 물 마시는 시간을 설정하여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보았습니다. 가정과도 협력하여 부모님께도 일정 시간만 물통을 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안내 부탁드렸고 집에서도 점차 분리 연습을 병행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땡땡이는 2주 후 물통을 손에 들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교사는 유아의 불안 행동은 통제보다 이해와 예측 가능성이 제공되어야 효과적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저널을 쓰면서 느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유아의 행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정서적 안정 욕구의 표현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사는 즉각적인 제재보다 이해 중심의 접근을 해야 하며 동료 교사와의 협력과 가정 연계가 전문적인 지원의 핵심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의 불안 행동을 비판이 아닌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앞으로는 아이의 감정을 기다려주고 수용하는 교사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저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찰일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연령 만 2세, 관찰아동 땡땡이. 상황 자유놀이 시간, 블록놀이 영역에서의 활동입니다. 관찰 주제로는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폭력적 행동입니다. 오늘 자유놀이 시간에 땡땡이는 블록놀이 영역에서 혼자 블록을 쌓으며 이건 매성이야 라고 말하며 놀이에 집중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세모세모가 다가와 나도 같이 해도 돼? 라고 말하며 블록 하나를 집어들자 땡땡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안 돼! 내 거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땡땡이가 블록을 내려놓지 않자 땡땡이는 손으로 친구의 어깨를 밀었고 세모세모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교사가 다가가 상황을 중재하자 땡땡이는 울먹이며 내 거 뺏었단 말이야! 라고 소리를 교사에게 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땡땡이에게 사과를 유도했지만 땡땡이는 고개를 돌리고 싫어! 라며 다 감정적으로 반응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가오자 하지마! 내 거야! 라며 손을 내밀며 경계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었고요. 교사가 옆에서 땡땡이가 먼저 하고 싶었구나 라고 말하자 땡땡이는 울음을 멈추고 블럭을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스스로 생각하더니 그럼 이건 같이 해도 돼 라며 블록 하나를 친구에게 내주는 모습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놀이가 마무리될 때쯤 땡땡이는 교사에게 이건 내가 만들었어요 라며 뿌듯한 감정을 보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정 변화가 뚜렷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점차 타인과의 관계를 수용하려는 모습도 관찰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땡땡이의 발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접근한 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사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조절하려 한 시도가 좋았습니다. 다만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서 사전 예방적 환경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놀이 영역에 순서 기다리기,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놀이 후 감정 정리 시간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더 큰 정서 발달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땡땡이의 감정을 세심하게 공감해 준 교사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공감만으로는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땡땡이가 친구와 함께 놀이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협동놀이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함께 성 쌓기, 같이 길 만들기와 같은 공동 목표를 제시해 협력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친구와의 놀이를 성공 경험으로 교사가 충분히 칭찬해주면 땡땡이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또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네, 교사의 피드백 및 성찰입니다. 땡땡이의 행동은 만 2세 발달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블록이나 놀이를 내 것으로 인식하고 타인의 참여를 거부하며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폭력적인 행동으로 보기보다 자기 표현이 미숙한 단계에서의 감정 표현으로 해석해 보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사로서 즉각 제지보다는 감정 표현을 언어로 바꾸는 지원이 필요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땡땡이가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교사가 너무 빠르게 개입했던 점을 스스로 또 반성해보는 자아성찰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동료 교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땡땡이의 놀이 전 내가 하고 싶은 놀이 이야기하기 시간을 새롭게 도입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땡땡이가 자신의 의도를 먼저 표현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해 말해보고 교사는 경청에 봄으로써 갈등 발생 가능성을 줄여보았습니다. 놀이 후 감정카드 활동을 통해 자신의 기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친구의 기분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땡땡이는 친구에게 같이 하자, 이건 내가 해도 돼 라고 말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으며
신체적 폭력 행동의 빈도는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도 보이게 되어 매우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저널 작성을 통해 단순한 행동 지도가 아닌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감정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정적 행동은 교사에게 지도로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는 즉각적인 통제보다 이해와 공감 중심의 개입을 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료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행동을 해석하는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피드백을 적용해 본 결과 실제로 유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교사로서의 성찰과 실천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찰, 성찰, 피드백, 실천의 과정을 지속하여 전문적인 교사로 성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저널 발표해 보겠습니다. 관찰 일시 2025년 9월 22일 관찰 대상 만 2세 A 아동 관찰 상황 오후 자유놀이 관찰 주제 자신의 욕구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성향의 아이입니다. 자유놀이 시간 A는 블록 영역의 구석에 조용히 앉아 블록 하나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은 함께 쌓고 무너뜨리며 활발히 상호작용을 했지만 A는 혼자 있고 말을 하지 않았다. 교사가 다가가 이건 무슨 책일까? 라고 물었지만 A는 시선을 피하고 반응하지 않았다. 잠시 후 A가 좋아하는 동물 인형을 보여주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교사가 이 동물 친구랑 놀아볼까? 라고 말하자 A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친구들이 다가와도 스스로 말하거나 함께 놀자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다. A는 주로 표정이나 몸짓으로 반응했으며 언어 표현은 거의 없었다. 블록을 옆에 옮기며 나름의 놀이를 시도했지만 놀이의 목적이 명확해 보이지는 않았다. 또래가 가까이 다가와도 A는 장난감을 내어주거나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교사가 땡땡이랑 같이 해볼까? 라고 제안했지만 A는 몸을 돌리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 보였다. 잠시 후 교사가 옆에서 같은 놀이를 따라하자 A는 관찰하듯이 교사를 바라보다가 비슷한 행동을 했다. 놀이가 끝난 후 교사가 A야 재밌었니? 라고 물어보자 A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첫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교사가 비언어적 표현을 잘 포착하고 아이의 반응을 존중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A의 반응을 기다리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걸고 반응이 없더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언어 자극도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놀이 자체에 A가 몰입할 수 있게 환경 중심의 접근도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동료 교사 피드백입니다. 관찰을 통해 A의 특성을 잘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물 인형을 이용해 관심을 유도한 부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만 1, 2세 아이들은 언어보다는 감각, 놀이, 신체 접촉을 통해 관계를 맺기도 하니까요. 한 가지 제안하자면 A와 짝이 될 수 있는 안정적인 또래 친구를 정해보아 소규모로 반복적인 놀이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교사의 피드백 및 성찰 발표해 보겠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피드백을 통해 내가 너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학론의 관점에서 교사가 역시 성장 중인 존재임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려주는 인내와 아이의 입장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성찰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A를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블록 영역에 A가 좋아하는 동물 그림과 작은 동물 인형을 함께 두어 놀이의 흥미도를 높아 보였고요. 언어적 자극을 조금 줄이고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해보면서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침묵 속 관찰도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또 또래 중 A와 가장 자주 눈을 마주치며 활동했던 B 친구와의 소집단 놀이를 유도해보며 A가 안정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마련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로 A는 짧게나마 친구 옆에 앉아 함께 블록을 쌓기도 하고 인형을 친구에게 건네는 행동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직 언어적으로는 표현이 미미하지만 신체와 표정, 놀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라는 장학론의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발달을 존중해 주면서 또 교사로 나의 전문성 또한 동료와의 협력과 성찰을 통해 깊어지고 또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과제를 통해 장학론 자기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장학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3명의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유아는 3명의 유아들이었는데 소극적인 아이, 폭력적인 아이, 그리고 물병에 집착하는 아이였습니다. 첫 번째, 물병에 집착하는 아이는 하루 종일 물병을 손에서 놓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흔드는 행동을 많이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고집이나 집착으로도 보였지만 이 행동이 아이에게는 감각적으로 자신을 안정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감각 통합 놀이를 제공하여 유사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함께 제시하여 아이의 행동도 서서히 줄어들게끔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교사가 아이의 행동을 억제하기보단 그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해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에서도 함께 물통을 들고 다니는 시간의 빈도를 줄여봄으로써 함께 연계하여 가정과 함께 활동해 나가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또래를 밀치거나 장난감을 던지는 행동이 자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하는 아이로 보였지만 그 행동 이면에는 감정 조절의 어려움과 관계 맺기에 서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육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이름 붙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고 점차 그 아이도 교사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을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극적인 아이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고 혼자만의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표정과 시선, 몸짓 하나하나가 중요한 비언어적 의사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야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분명히 주변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저의 기다림과 민감한 반응이 아이에게 조금씩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세 아이를 관찰하고 저널 쓰기를 해보면서 저는 장학론의 핵심이 단지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깊이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나를 돌아보는 데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는 교사 반성의 시간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한 행동 뒤에는 다양한 발달 신호가 숨어 있고 교사는 그것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민감한 관찰자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조력자여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며 학습 공동체로서 유아들에게 더 나은
21세기 리더로서의 발달을 꿈꾸게 해줄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교사가 되어 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합니다.